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년도 주요 경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값이 급락할 경우 금융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이 상당 부분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집값 급락이 가져올 충격파를 담고 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세입자나 영끌족들이 영향을 특히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에 이제 집주인 10명 중 1명꼴로 가진 예금과 주식을 다 털고 빚까지 져야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약 4%는 그렇게 해도 보증금 줄 돈이 부족한데요. 가구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끌족도 위험한데요. 앞으로 집값이 지난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대출자 비중이 5%에 육박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서 집값 추락을 막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이하로 완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10억짜리를 산다고 치면 내야 할 취득세가 5천만 원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면 투기로 다시 불이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집값 하락의 충격을 막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 금융 그리고 가계에 곳곳에 여러 부담 요인이 되고 경제에 미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정부도 고심이 계속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들이 더 팔릴 수는 있어도 전체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착륙을 이끄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부담이라든가 또 하락에 대한 지지선이 심리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를 이길 수는 없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결국에는 해소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얘기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